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천역 앞에 상가를 소유한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김천역사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증 장애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지역과 서울의 견해차가 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짝 한파가 느껴지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반짝 강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현재 대구는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출근길 강한 한파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은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한때 우리 지역 공기질이 다소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이 먼지가 모두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극심한 건조함은 연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한 바람에 불씨가 주변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 공격에 앞장섰던 송원석 의원. 역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역 바로 앞 4층짜리 이 상가를 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김천역 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만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김동연 부총리에게 다시 질의하는 등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송 의원 요구대로 김천역이 제2대전역 같이 되면 송원석 의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한국당 장제원, 송원석 의원까지 논란이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 활동에 이익 충돌은 없는지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 전형적인 이익 충돌 사례고요. 이 기회에 이번 20대 국회만이라도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특위 등에서 행해진 발언 중에 이익 충돌에 의심이 가는 발언들을 모두 조사해서. 송 의원은 40여 년 전 부친이 정당한 절차로 샀고 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데다 김천역 활성화 요구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구 의원이 활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 사익 추구냐, 국회의원 이해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대구가 정치 1번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평소에는 얼굴 보기조차 쉽지 않은 자유한국당 중견 정치인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대표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한 달이 앞두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기 찾아와서 고향분들한테 홍준표가 돌아왔다 그 신고를 처음 대구에서 합니다. 황교안, 오세훈 등 당대표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10명 가까운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구 경북을 찾으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잠룡 대권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국민들은 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한국당 책임당원 32만 명 가운데 9만 4천 명이 대구 경북에 있고 대구 경북은 투표율도 높습니다. 당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대구 경북 출신 당권 주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지역 민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지역 출신 당대표가 우리 지역의 이 현안들을 얼마나 끈질기고 꾸준하게 챙기겠습니까? 누가 우리 지역의 이해를 대표하고 대구 경북의 이익을 지켜주겠습니까? 보수의 몰락과 함께 7개월째 비대위 체제인 한국당. 지지율 오름세 기미가 나타나자 당대표와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는 마치 TK 대전처럼 치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장애인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가해자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지적장애 1, 2급인 중증 장애인 10여 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쓴 복무일지입니다. 흥분하는 장애인을 진정시키려고 올라타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장애인 볼을 잡아당기자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 시끄러워 앉았다 일어나기를 지시하고 구렛나룻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시켰다.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에게 했던 행위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발적인 겁니다. 우발적입니다.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시퍼렇게 멍든 눈. 같은 재단의 다른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듣지 않는 장애인을 조용히 시킨다며 당시 공익요원에게 폭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복무요원 보고 얘 좀 안에 들어가서 손 좀 보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어떤 방에 들어가서 하더니 거기서 무슨 자지러지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애인들 몸에 멍이 들고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모들도 의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센터의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머니를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과 학대 같은 행위들은 오랜 시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결정됩니다. 지역과 서울의 견해차가 확연해서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20년을 맞으면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은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시도별로 2개씩 신청받아 1개를 최종 선정합니다.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 사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 모두 동해안 관련인데 특히 포항은 영일만에서 끊겨 있는 고속도로가 온전히 연결되도록 대교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여당의 이점을 활용해 물밑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극도의 보안 사안이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런 요구를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선심성 총선용 예타 면제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철도가 아닌
지역이 염원하는 고속도로를 선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가 더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영일만 횡단도로는 도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관광, 문화관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방교류 협력 시대를 맞아 내심 철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죽어도 환영받지 못할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매년 대구 경북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안동지원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 모습을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사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재판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선 학생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라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일으킨 범죄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지원 가운데 처음으로 안동지원에서 제1회 청소년 모의재판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사건 관련 기사와 판결문 등을 참고해 모의재판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석에도 앉아보니까 생생하게 좀 느낄 수 있었고 더 감정도 이입이 되는 것 같았어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바라는 의미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대구는 늘었지만 경북은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대구 수출이 전년보다 12.3% 늘어서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이 10억 달러로 4.6% 늘었고 산업기계는 8억 4천만 달러로 16.8% 늘었습니다. 경북 수출은 전년보다 8.8% 줄어 지난해 40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무선통신기기에서 26%, 평판 디스플레이는 47% 줄어드는 등 대부분 주력 품목에서 부진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 가운데 설 상여를 주는 업체가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29개를 조사한 결과 설 상여를 주겠다고 답한 업체는 53%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설 체감 경기가 지난해 설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79%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설 연휴 5일을 모두 쉬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66%였고 그럴 수 없다고 답한 업체도 16%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고위 간부들이 구청장실을 찾는 악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거뒀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성금을 실제 민원인에게 줬는지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불우유 돕기 성금 800만 원과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 집중 보도가 2018 한국방송기자대상 지역기획보도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신병철 한보욱 기자가 취재한 이 보도는 대구시립희망원 폭행치사 의혹과 노예노동 3억 공제회의 돈세탁 의혹, 천주교 골프장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 운영, 대구 가톨릭대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교구로 유입된 의혹 등을 다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벽진면 운정 1리 주민 1동 53만 원, 매수 1리 주민 1동 37만 5천 원, 가암 1리 주민 1동 36만 원, 성주군 벽진면 외기 1리 주민 1동 32만 원, 수천 3리 주민 1동 26만 원,
성주군 벽진면 용암 1위 주민일동, 벽진 농업경영인, 벽진 의용소방대 각각 20만 원, 벽진 농친도회 10만 원, 가암 1위 주민일동 8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반짝 강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현재 대구는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출근길 강한 한파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한때 우리 지역 공기질이 다소 탁하겠지만 다행히 낮부터 이 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극심한 건조함이 종일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지금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씨가 주변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5도, 청도 영하 8도로 아침이 무척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청도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11도로 강한 한파가 느껴집니다. 낮에는 상주 8도, 김천도 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청송 영하 10도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 또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